이 영상은 최근에 은퇴한 이후 알렉스 부동산 금융투자연구소를 경영하며 책 나는 5년간 은퇴를 준비했다의 저자 이상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나요? 당신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분명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전후한 시점에서는 이 문장의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의 문제보다 이제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이 저장하고 있는 연락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저자 역시 틈이 날 때마다 지우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약 2,000명 정도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루의 통화 기록을 가만히 살펴보면 10통화가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한 통의 전화도 오지 않는 날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런 날의 적막함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고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즘은 SNS로 소통하는 시대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밴드 등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저 역시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지만 막상 먼저 연락을 할 사람이 많지 않고 연락이 오는 횟수도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씩 지워나가며 묘한 감정에 잠기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결코 비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고 스스로 괜찮다고 해본 적이 많습니다. 저자가 리딩하고 있는 몇백 명의 SNS 커뮤니티를 들여다봐도 글을 올리거나 반응을 하는 사람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현역 시절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직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무렵에 이르러서는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당연한 시간의 흐름이자 오히려 필요한 정화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시점의 공허감과 불안함을 극복할 수 있는 견고한 멘탈 관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소소한 성취감, 즉 마음이 통하는 소수의 몇 사람과 주고받는 잔잔한 소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남과 연락을 주고받는 그 행위 자체가 작지만 귀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관계를 지나치게 갈망할 때 생깁니다. 은퇴나 퇴직 이후 갑작스러운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급히 채우려다 보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의 지인 중 한 분도 오랜 기간 믿어온 측근에게 금전적 사기를 크게 당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지금도 회복이 안 되어 힘들어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퇴직금이나 노후 자금이 이런 관계의 함정에 빠져 사라진다면 그 뒤의 삶은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후회로 가득할 것입니다. 최근 방영된 인기 드라마 중에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이라는 드라마에서 보듯이 25년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받은 퇴직금을 너무나 쉽게 실수를 일으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린 경우가 결코 드라마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흔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억지스러운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과 생각을 타인에게 쉽게 터놓는 일은 무척 위험해집니다.
감정적 상처나 금전적 손실은 회복이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은퇴 전후의 시점에서 이런 상처나 손실을 당하게 된다면 정신적, 신체적 회복 모두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처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도 블로그, 강의, 커뮤니티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그 관계의 깊이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유지합니다. 불특정 다수와의 교류가 외로움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한정된 관계 속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작은 위로와 협력의 시스템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핸드폰을 꺼내어 지난 일주일간 가장 자주 연락한 5명을 조회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가족을 제외하면 거의 소통하는 사람이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생각이 통하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의 교류는 언제든 접촉이 가능하고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긴 하지만 새로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겠지만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고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사람으로 남는다면 자존감은 높아지고 가족들에게도 더욱 당당하게 비칠 것입니다. 결국 관계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핵심은 깊이와 진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시작과 끝에는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측근은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돌봐야 하는 사람, 자신과 가까워지는 것이 관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늘 바라지만 온전하게 맞는 인연은 없다. 스스로의 안에서 찾는 것이 답이다. 이 영상은 알렉스 부동산 금융투자연구소를 경영하며 책 나는 5년간 은퇴를 준비했다의 저자 이상수님의 원고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은퇴 준비에 대한 에세이 다음 편의 청취를 위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